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대장인 비트가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루 이틀 새에 펄쩍 뛰면서 진짜 강세장이 온 것 같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승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일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오보 뉴스가 났을 때 비트코인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3만 달러 선을 탈환했었죠. 비록 가짜 뉴스였지만 3만 달러를 일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대규모 숏 포지션을 청산시켜 매물대 저항 테스트를 가능케 만든 것이 이번 상승에 더욱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압축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등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소식은 이거죠. 바로 블랙록의 ETF 승인 가능성이 바로 코앞으로 왔다,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가 24일에 블랙록이 DTCC를 등록했다고 트윗을 했거든요. 여기서 DTCC는 나스닥의 증권 결제를 처리하는 회사인데, ETF도 증권이기 때문에 거래를 위해서는 이곳에 이름을 올려야 하고, 티커 이름은 IBTC로 되어 있습니다. 즉, 블랙록이 내놓을 비트코인 현물 ETF 이름이 IBTC가 될 것 같다는 소리인데, 물론 지금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SEC가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승인의 전제로 이렇게 이름을 올린 것이고 거의 확신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시장에 내놓으면 단번에 자금을 왕창 끌어모을 텐데, 이걸 진행하기 전에 ETF에 사용할 많은 비트코인의 물량을 매수해야 될 것인데, 블랙록이 코인베이스 등과 거래를 한 것은 오래된 일이고 비트코인을 모아둔 것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ETF가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뛸 테니까 블랙록 자신도 이에 대해 해지를 해야 할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블랙록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결제 약정 추이 중에 특히 기타 보고 항목의 롱 포지션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최근에 기타 보고자의 포지션이 계속 증가했던 게 보이시죠? 2년 전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왔을 때도 기타 보고자의 포지션이 갑자기 증가했었거든요. ETF 출시 전 자산 운용사가 이 펀드에 담을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을 일시 보관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 건데, 10월 17일까지는 지난 4주 동안 기타 보고자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꾸준히 증가 중이었고, 이건 ETF 출시 전조 증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거든요. 일전에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G, BTC 펀드를 현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을 재고해야 한다는 8월 판결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건데, 이런 그레이스케일의 ETF 판결에 대해 SEC는 아예 항소를 안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플과의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반격 요소가 있었는데, 이 ETF에서 SEC는 아예 반격할 요소조차 없는 상태로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연전 연패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반면에 SEC가 이 ETF를 승인을 해주면서 따로 ETF 규제에 대한 조건을 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SEC가 이 지정한 거래에 대해서 즉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 조건 같은 걸 달 수도 있다는 건데, SEC는 지금껏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선을 관할권에 두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비트의 상승세를 부추긴 또 다른 요소, 바로 이파의 전쟁이죠.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는데, 이런 위기에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자산을 유지할 수 있고 전송할 수 있는 비트코인만의 특성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 같은 상황이 더해 전설적인 미국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 장기 금리로 단기 채권을 유지하기에는 세상에 너무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단기 채권을 보호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 금리가 상승할 때는 이익을 보는 채권 공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고, 현재 금리 수준에서 공매도를 유지하기엔 위험이 너무 크며 미국 경제는 최근 지표가 시사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빌 에크먼의 발언 이후에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변동성이 큰 거래 속에서 6bp 하락한 5.01%를 기록했었는데, 에크먼은 지난 8월 높은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익률 상승에 베팅하던 중에 장기 국채에 대한 약세 입장을 처음 밝힌 것으로
지금 미국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월요일에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5%를 넘어 상승해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기대한다는 매파적 입장을 거듭 밝힌 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의 모습에 월가의 거물들도 미국의 경기 침체를 잇따라 우려하고 있는 상태예요. 즉,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일전에 말씀드렸듯 이 코로나19 당시의 지표만큼 미국 자체의 은행들도 손해를 보고 있으며 기업들도 파산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실물 경제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연준의 통화 정책, 고금리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거의 당연시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로서 선택해야 할 최적의 투자 매체는 코인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비트코인은 17개월 만에 다시 고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길든 짧든 상승할 것은 당연할 거라 보거든요. 지금 블랙록의 ETF 승인 기대감과 더불어 1월 10일 아크인베스트의 ETF까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그 뒤로도 다양한 펀드 운용사들의 ETF가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길어야 3개월이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승인되면 이에 대한 물량이 들어옴과 동시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맞물리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상향을 그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누구나 아는 요소로 누구나 아는 타이밍으로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모든 요소가 이 타이밍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투자자로서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리플 소식인데 앞서 SEC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 등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소식을 밝힌 뒤에 소송 담당 판사인 아날레사 토레스 판사가 공식적으로 소송 기각 명령을 내렸어요. 이로써 완전히 이 사안에 대한 건 마무리가 된 거고 남은 건 리플 XRP의 증권성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질 텐데 현재 약식 판결 당시에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는 증권,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비증권이라고 판결했던 그대로 갈 확률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SEC가 11월 9일에 리플에 대한 구제책을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서 기관을 대상으로 한 XRP 판매에 대한 리플 측의 벌금 합의에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별다른 변수 없이 흘러갈 수 있을지도 지켜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로 생각되네요. 하지만 어찌됐건 현 시점에서 리플 소송은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것처럼 꾸준히 유리하게 진행돼 가고 있고 SEC도 점점 이걸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멘트를 끝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 공유하며 교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면 소통방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